자, 먼저 안내 매너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손님을 안내할 때도 그냥 안내하는 게 아니라, 네, 예의를 갖춰서 또한 안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보면, 우리가 안내를 할 때는 손님 바로 앞에 서지 않고요. 어떻게 서요? 약간 한쪽으로 비스듬히, 네, 한쪽으로 비껴서, 네, 이게 손님이다. 그러면은 바로 앞에 서지 않고 살짝, 예, 살짝 비스듬히 비껴서 안내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내를 할 때에는 2, 3보 정도 앞에 서서, 네, 2, 3보 정도 앞에 서서 이렇게 안내를 한다. 그리고 나란히 걸을 때 연장자는 어디에 쓴다고요? 네, 연장자는 뭐 연장자라든지 또는 뭐 상사라든지 또 손님이라든지, 네, 오른쪽에 서게 한다. 그래서 걸을 때 손님은 이렇게, 네, 오른쪽, 손님이라던가 연장자는 어때요? 길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걷도록 한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도로잖아요. 도로예요. 도로면은 도로 바깥쪽에는 어때요? 안내자가 서야 되는 거고, 그 도로 안쪽에, 또 오른쪽이 될 수도 있겠죠. 도로 안쪽은, 네, 연장자라던가 손님이, 네, 손님이 한다. 그래서 도로 바로 바깥쪽에는 안내자가 쓰고, 그 안쪽으로는 손님이나 연장자가 서게 한다. 네, 오른쪽 기억해 두세요. 가끔 뭐 시험에 왼쪽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일단 이제 오통일을 돌아가야 할 때는, 자, 손으로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며 방문객과의 거리를 확인하면서 안내한다. 그래서 저 이쪽으로 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퉁이를 돌 때 뭐 이쪽으로 돌으셔야 됩니다. 또는 오른쪽으로 돌으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손으로, 예, 손으로 가리키면서 안내한다. 그다음 방향을 가리킬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 5손가락을 가볍게 모아서 손바닥 전체를 비스듬히 향하게 하여 안내한다. 주의해야 될 거는요, 꼭 손가락으로 안내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돌아가세요. 네, 정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는, 또 가끔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손가락으로 상대를 지적하는 게 있어요. 매우 좋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꼭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가리킬 때 이렇게 두 손으로 가리킨다. 손가락으로 상대를 꼭 가리키지 않도록, 상대를 가리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방향 안내할 때는, 자, 손을 약간 90도에서 약간 비스듬히, 한 30도 정도로 비스듬히 꺾어서 안내를 한다라는 거. 물론 또 안내를 할 때도 당연히 어때요? 팔을 받치고, 두 손으로 안내를 해야 된다. 다음 이제 계단을 오르낼 때 매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단을 오를 때와 내릴 때의 매너를 좀 살펴보면, 먼저 계단을 오를 때는, 네, 이렇게 계단이 있다면, 계단이 오를 때는, 자, 고객이 앞에 서는 거죠. 네, 계단을 오를 때 고객이 앞에 서고, 안내자는, 네, 그 뒤에 섭니다. 그 뒤에 서서 따라간다. 안내자는 뒤에 간다. 앞뒤 좀 구별해서 여러분들 숙지해 두세요. 일단 계단을 내려올 때 있죠. 이건 올라갈 때고. 자, 그럼 내려올 때. 자, 계단을 내려올 때는 안내자가 앞에 섭니다. 안내자가 앞에 서고, 고객은 어때요? 고객은, 네, 뒤에 따라온다는 거. 안내자가 앞에 서고 고객은 뒤에 따라온다. 안내자가 이제 앞에 서서 안내를 하는 거죠. 안내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를 때는 왜 고객이 앞에 쓰냐면, 안내자가 만약에 앞에 서면 우리가 어때, 올라갈 때는 그 사람의 엉덩이가 보이게 되죠. 네, 엉덩이가 보이게 되기 때문에 고객이 안내자의 엉덩이를 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앞장선다.
하지만 이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려올 때는 이제 고객의 뒤통수가, 만약 고객이 앞에 설 경우에는 고객의 뒤통수가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이 뒤에 섭니다. 네, 고객이 뒤에 선다. 꼭 그림으로라도 좀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자주 또 출제가 되었던 게 바로 3번 지문이죠. 네, 3번 지문입니다. 여성과 남성일 때죠. 여성과 남성일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성일 경우에는 올라갈 때 여성일 경우에는 남성이 먼저 올라갑니다. 남성이 먼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남성이 먼저 올라간다. 여성은 뒤에 따라가는 거죠. 뒤에 따라갑니다. 남성이 먼저 왜냐면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갈 때 남성이 먼저 올라가는 거는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스커트를 이렇게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가 먼저 앞장 섰을 경우에 스커트가 보이게 되죠. 또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들이 먼저 올라가면 엉덩이가 그 남자분들 그 시야에 닿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먼저 올라가는 게 예의이다, 좋다.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는 이제 누가 먼저, 여성이 먼저 내려간다. 내려올 때는 여성이 먼저 내려갑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남성과 여성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이죠. 시험에서 이렇게 종종 오답으로 출제가 돼요. 남성이 여성보다 먼저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간다.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고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몇 번 오답으로 출제가 되어 있는데 올라갈 때는 누가 먼저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누가 먼저 내려가는지 꼭 이 부분 숙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엘리베이터 이용 시의 매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엘리베이터. 여기서도 뭐 안내원이 있을 때 없을 때, 그리고 이미 방향을 알고 있을 때, 또는 처음 손님이 방문했을 때, 네, 이렇게 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어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 부분 4번이 시험에 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처음 손님이 방문했을 때. 그럼 하나하나 먼저 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있을 경우 그리고 없을 경우 보면 비슷해요. 네, 있을 때와 없을 때 보면 탈 때 내릴 때 손님이나 윗사람이 먼저 타고 내려. 이거는 좀 엘리베이터 탈 때 그냥 기본 매너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기본적으로 손님이라던가 윗사람이 먼저 타고 내린다.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내원이 없을 때도요. 안내원이 없을 경우에는 누가 타죠? 윗사람이 먼저 탑니다. 그리고 내릴 때도 누가 내리죠? 윗사람이 먼저 내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내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타는 사람의 그 위치는 똑같다. 그래서 윗사람이 먼저 타고 윗사람이 먼저 내리게 합니다. 단 이제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탈 때 안내원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문을 누르고 버튼을 누르고 내릴 때도 어때요? 버튼을 누른 다음에 먼저 윗사람이 내리도록 버튼을 누르고 먼저 내리도록 안내를 해 주는 게 좋겠죠. 네, 안내를 해준다. 이미 방향을 알고 있을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1, 2, 3번은 타고 내리는 거는 동일하다. 타고 내리는 건 동일하다. 그래서 이미 방향을 알고 있는 뭐 윗사람, 여성과 함께 이용할 때도 누가 먼저 탄다고요? 윗사람 또는 여성이 먼저 타고 내린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윗사람, 손님, 뭐 여성이 먼저 타고 내린다. 동일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르죠. 처음 손님이 방문했을 때 다르기 때문에 1, 2, 3번과는 4번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처음 손님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누가 먼저 타는 거죠? 네, 손님이 먼저 탑니다. 타기는. 여기까지 동일해요. 네, 손님이. 그러니까
직원은 손님보다 나중에 타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먼저 타요. 근데 이제 다른 건 뭐냐면 내릴 때는 누가 먼저 내려요? 네, 직원이 먼저 내려서 안내하는 거죠. 왜? 처음 방문길 초행길이기 때문에 직원이 얼른 먼저 내려서 버튼을 잡아주고 손님을 내리게 한 다음에 안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손님이 방문했을 때는 꼭 기억해 두세요. 손님이 타는 건 먼저 타요. 하지만 내릴 땐 누가 먼저 내린다? 직원이 먼저 내려서 안내한다. 그다음 5번에 보시면 사람들이 많고 복잡한 엘리베이터 안쪽에 위치할 경우에는 내가 굳이 가서 막 사람들 막 비집고 가서 충수를 누르기보다는 오히려 그 버튼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뭐 15층 좀 눌러주세요. 또 15층 좀 뭐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 다음 이제 승용차의 이용 시 매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승용차를 이용할 때는 이 승용차 매너와 그 열차 매너가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인데, 제가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출제가 자주 돼요. 먼저 이제 운전석 매너를 볼게요. 운전석. 네, 운전석. 이제 운전석 매너는 운전자가 있을 때와 운전자가 없을 때의 상석의 위치가 다르죠. 네, 상석의 위치가 다른데, 만약에 운전자가 있어요. 기사가 따로 있는 거죠. 네, 기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사의 대각선, 이 창가 쪽이 가장 최상석이에요. 최상석. 다음 차상석은 2번은 이쪽이죠. 바로 운전석 뒤쪽이에요. 네, 뒤쪽이에요. 다음에 이제 상석은 세 번째는 여기 운전자 옆에. 그 말석이 네, 이쪽이죠. 가장 이제 말석이 중간에 낑겨서 가는 거잖아요. 불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석이 이쪽이다. 그래서 차를 탈 때는 이 3번이 가장 최상석인 1번을 태울 때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고 이쪽에 3번 운전석 옆에 앉는 거죠. 일단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럼 뭐냐? 운전자가 없을 때. 근데 운전자가 없을 때 이제 이 운전자는 지인일 수 있죠. 지인이라고 쳐요. 지인일 때 바로 어때요? 그 옆좌석이 최상석이다. 그다음 두 번째 상석은 바로 이 뒤쪽입니다. 뒤쪽.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지인 옆. 말석은 동일하다. 말석은 4번 동일해요. 그래서 운전자가 있을 때와 네, 운전자가 없을 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출제된 이게 이제 사례로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회사 법인 차량을 이용해. 자, 법인 차량이에요. 법인 차량. 자, 법인 차량에 대해 누가 있죠? 운전수가 딸려 있습니다. 네. 전용 기사가 있다라는 거죠. 운전수가 있어요. 이용해 대표이사와 수행비서. 네. 수행비서를 공항까지 모셔다 드려야 할 경우 대표에게 안내할 수 있는 상석의 위치는 네, 매우 사례이지만 매우 쉽죠. 네, 법인 차량이라는 건 운전자가 있다 거를 가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운전자가 이 경우인 거죠.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 답은 네, 바로 이쪽인 거죠. 네,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대표 자리가 된다. 최상석. 그럼 수행비서는 어디 앉을까요? 수행비서. 자, 그러면 이것도 사례로도 출제가 된 문제예요. 수행비서의 자리는 뭐 수행비서가 뭐 대표를 데리고 뭐 지방 공장에 내려가는데 띵띵띵띵띵 해가지고 그럼 수행비서가 앉아야 될 위치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비서는 대표가 차를 탈 때 문을 열어주고 닫혀주고 바로 운전석
여기 탑니다. 이쪽에. 네, 비서는 이쪽에 탄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표가 탈 때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리고 다시 어때요? 그 운전자 옆에 수행 비서는 탄다. 수행 비서는 탄다.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다음 이제 기차 매너 보도록 할게요. 기차. 자, 기차에서의 상승 매너를 보면 자, 이게 진행 방향이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진행 방향일 때 무조건 상석은 창가 쪽이에요. 우리가 상석은 창가. 네, 창가 쪽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최상석도 어때요? 바로 여기 창가 쪽이죠. 네, 창가 쪽이 상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가 쪽에 어때요? 진행 방향이겠죠. 진행 방향이 상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최상석은 이쪽이 될 것이고 그리고 창가를 기준으로 해서 역방향이 바로 이쪽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상석은 이제 진행 방향이 안쪽이죠. 네, 통로 쪽. 그리고 가장 말석은 역방향의 통로 쪽이다. 통로 쪽이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대표 옆에 누가 타야겠어요. 뭐 다음 관리자나 뭐 임원이 옆에 앞에 마주보고 타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기차의 상석 매너까지 이미지를 보고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 그림이 나오면서 사례로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운전사가 있는 경우 운전사와 대각선 뒷좌석이 아까 1이라고 그랬죠? 1등. 그다음에 그 옆이 2등이다. 그 옆이 2등이다. 가운데가 말석이라는 거. 그다음 자가용의 차주가 직접 운전할 때, 네, 차주가 직접 운전할 때는 당연히 어때요? 운전자의 바로 오른쪽 좌석, 네, 운전자의 오른쪽 좌석에 나란히 앉아주는 게 매너죠. 그다음 이제 운전자의 부인이 탈 경우 있죠. 네, 만약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운전자의 부인이 같이 동반한다면 당연히 운전석 옆자리가 부인석이 되는 거죠. 네, 부인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위치, 상석의 위치 좀 보시면 되고요. 또 책에 수록되어 있지만 뭐 상석에서 이제 회사를 방문을 했을 때 긴 의자가 있고 짧은 의자가 있어요. 자, 이때 긴 의자는 누구 용이냐 했을 때 고객용이 되는 거죠. 만약 긴 의자와 짧은 의자가 있다면 긴 의자는 고객용이 되는 거고 짧은 의자는 직원용이 된다. 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